안녕하세요. 약사 친구들 약침방송 최일용 약사입니다. 오늘은 간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피로회복에 도움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밀크시슬이라고도 하는 물질이 어떤 것인가? 약국의 건강기능식품이나 또는 일반 약으로 간 그림과 함께 나와 있는 이 밀크시슬이라는 것은 마리아나 엉겅퀴라는 식물의 추출물이에요. 그런데 이 실리마린이라는 것은 그 중에 플라보리그난 호단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분이 아니라 그 안에 플라보리그난의 총 명칭을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건데, 실리마린에는 실리비닌, 실리디아닌, 이소실리빈, 실리크리스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서양에서 분석적으로 성분을 확인을 한 것이고, 동양에서도 이 밀크시슬 이 예전부터 활용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본초 도록에는 밀크시슬의 이름을 수비계라고 하였고요. 어떤 데 쓰였냐면은 청열, 해독, 보간, 이담, 보뇌라고 해서 간을 보호하고 담즙이 잘 나오게 하고 두뇌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을 내리고 간 기능을 돕고 두뇌에도 좋다고 했고요. 또 본초 강목에도 맛이 쓰고 서늘하고 어혈을 흩어버리고 혈압을 낮춘다고 하였습니다. 또 동의학 사전에서는 출혈을 멈춘다, 지혈작용도 있다고 했고요. 또 피부 질환인 부스럼을 낫게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서양에서도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생약을 썼잖아요. 그때 성모 마리아의 성류가 잎에 떨어지면 발생한다. 이래서 밀크시슬이라고 했던 거고요. 자, 디오스코리데스의 약물학에 보면 뱀독에 의한 간 기능 저하를 보호하고 기력이 없는 영아의 치료에 효과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영국의 약초학자인 칼 페퍼에 의하면 밀크시슬이 간 기능 개선과 요로결석 제거, 신장 기능 보호에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현대적으로 이제 실리마린의 기능을 살펴보면 독성 간질환, 만성 간염, 간경변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항산화 작용이 있는 플라보노이드인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글루타치온을 증가시킴으로써 간세포 파괴를 억제하는 건데, 글루타치온의 작용이라는 게 간세포에서는 세포 내에 어떤 과산화 수소를 제거를 하고 세포막에 있던 지질 과산화를 제거를 하고, 또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칠글라이옥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물질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키고 글리세로네오제네시스에서도 증가하는 것인데, 이 메칠글라이옥살이라는 물질의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니까 당연히 항섬유화 작용도 있어요. 간 섬유화를 유발시키는 간 성상세포, 이 별 모양의 세포가 있거든요. 그 세포의 활성화를 억제를 하고, 그래서 이 실리마린이 스텔레이트 셀, 그러니까 간 성상세포의 근섬유화 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를 해서 손상된 간세포를 복구도 하고 항섬유화도 하고, 그리고 간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간세포 파괴를 하면 그 파괴된 혈액으로 효소가 이동을 하고 혈중 검사에 나오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리마린이 애초에 간세포 파괴를 막으니까 그러한 간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밀크시슬과 함께 간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로는 비타민 B군과 항산화 물질들이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B군은 간의 일상 이상 대사에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하고, 또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손상을 방지해서 간의 해독 과정을 돕습니다. 간 해독 과정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C, 글루타치온을 비롯한 항산화제와 플라보노이드들이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글루타치온을 높여줄 수 있는 게 뭐다? 실리마린이다. 그리고 또 아미노산 같은 원료들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잘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그러면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은 동네 약사 선생님들께 문의 후 복용하세요. 감사합니다.